입주권 같은 거나 혹은 분양권 같은 거를 구매를 해두시고 아이가 이제 조금 컸을 때 이사를 들어가시는 방법도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접수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저희는 결혼 5년 차로 두 아이를 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친정에 들어와 살다 분가를 생각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16년도에 화성에 위치한 서희 스타일스라는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21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힘들게 입주를 기다려왔지만 신랑 회사가 서울이라 출퇴근이 편한 곳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주변에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큰아이가 6살이라 초등학교 갈 쯤엔 실거주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데 화성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을 팔고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갭 투자하면서 2년 정도 더 돈을 모아 분가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한 곳은 성남, 일산, 삼본인데 이 중에 직주 근접과 학군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있을까요? 하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 9월에 화성 서희 스타힐스 입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년 9월이 입주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남편 출퇴근 거리, 그다음에 첫 아이 6살인데요. 학군 문제로 다른 지역을 실거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화성을 팔아야 되는지 투자로 놔둬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현재 친정살이 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중이라 조금 더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을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성 아파트에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부 합산 연봉이 6,500만 원, 이제 2년 내에 6천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한 사람의 연봉은 고스란히 저축하시는 저축이 아주 좋습니다. 1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제가 지역조합 아파트를 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역조합 아파트라는 것은 그 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내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구만 보면 굉장히 혹하단 말이에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가점이 없어도, 무주택이면 누구나 뭐 이런 거로 이제 분양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 지역조합 아파트가 서울인 경우는 입지가 정말 좋아요. 초역세권에 딱 누가 봐도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서희 건설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지역조합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조금 법이 강화돼서 예전보다 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성공률이 20%가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가입하고 있는 동안 주택을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 집도 계속 못 사고 가입할 때 계약금을 내요. 근데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분쟁들이 많았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들한테 이제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수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안가품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추천하는 상품이 지주택.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쪽이 그 화성시청역이 이제 예정된 이게 복선 전철인데요. 여기서 아주 가까워서 여기가 서희 건설에서 1차, 2차, 3차가 가까이 뭉쳐 있어서 가장 전철에서 가깝고요. 그 아래쪽으로 4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좀 북쪽으로 좀 먼 곳에 5차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 입주 날짜를 보니까 1, 2, 3차 중에 하나신 것 같고, 사연에는 21년 9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2년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화성에 대한 호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신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직전에는 그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 이 세 곳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또 특히나 수원은 올해 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목을 많이 끌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런 수원의 높은 상승세가 경기 남부로 퍼지면서 화성, 오산, 평택, 병점까지 이렇게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품화, 초역세권, 서해선, 그 다음에 화성시청역,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그 다음에 77번 국도 확장 공사 중, 그 다음에 삼천세대 대단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송산에 옆에 붙어있는 국제 테마파크, 그 다음에 각종 산단, 산업단지가 있는 호재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산하고 요 송산 이 두 지역 다 물량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흥이고요. 그 다음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송도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당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실거주 아파트를 마련해야 할까요? 아니면 갭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더 모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지금 이제 캥거루족으로서 엄마와 함께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 상품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는 그런 알뜰족인 것 같은데요. 진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모으시고 자산을 불려놓으셔야 돼요. 좀 주거의 편안함과 안정성보다는 아이가 학력기가 도래했을 때 학교 다니면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좀 아끼면서 투자해야 되는 시점에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연 준비해 왔습니다. 어저께요,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근처에 사는 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화성에서도 이제 병점에 조그만한 지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한 게 있고요. 향남은 진행하다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시청역은 이게 고속철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동탄 1기 신도시의 그 솔빛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 근처의 나루마을과 솔빛마을 이쪽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멀지만 이제 그 동탄 2기 신도시 쪽에 그 시범단지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편이고요. 남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시청 공무원이시거나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소 및 하청업체,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공단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거기에 남양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투자로서는 그렇게 좀 활발하게 보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 호재는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재로 보면 참 화성이 가치가 있고 호재가 좋은 곳이다라고 보이지만 단점은 주변 인근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실입주 하실 게 아니면 입주 당시에 세입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세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많이 소요가 되실 거고 이런 점들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 일단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좀 찾아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했을 때에 갖고 계신 지주택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흥행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프리미엄을 좀 받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시긴 한데요. 흥행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좀 실거주가 아니면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들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일산 3번 중에 남편의 서울 출퇴근, 아이의 학군을 모두 충족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남은 동남권이죠. 일산은 서북권이란 말이에요. 3번은 또 서남권이에요. 이게 실거주 사연이면 권역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의 직장이 어딘지, 친정과 시댁이 어딘지, 아내분의 직장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저희가 이제 권역을 보고서 집을 구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어디가 좋다. 어쨌든 이제 한번 따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은요 분당과 판교 지역이 있고요, 구성남이 있고요, 이제 개발되는 고등 지역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성남인데요. 근데 이제 주신 사연은 보면 일산 3번도 고려하셨기 때문에 갭 한 1, 2억 정도의 투자금 갖고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순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신축이 또 많이 들어올 곳이에요. 전철이 8호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동남권에 직주 근접하시는 분들이 잠실에서 한번 환승을 하고 이제 신혼부부 때 많이 정착하는 그런 지역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약간 구성남이 새 아파트는 좋은데 옆에는 아직 그 낡은 빌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혼재되어 있으니까 실거주로 살기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단 학군이 매우 약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성남의 단점이에요. 돈 벌러 갈 건지 아니면 실거주로 갈 건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는 조금 고려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구성남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려면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일산 지역입니다. 일산 지역은요 학교 기반시설 너무 좋습니다. 구일산 쪽이 있고요, 그 일산이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가 있거든요. 문제는 덕양구 일대에 굉장히 많은 택지지구들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입주들이 많았어요. 입주들이, 신축들이. 그래서 지금 일산이 주변 여건들 때문에 일산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못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호재는 GTX죠. GTX가 일산으로 들어오고 킨텍스 쪽에 많은 일자리들이 또 개발이 되고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 신축이 좀 공급이 안 돼야지 구축들도 좀 가격이 좀 따라가고 주택이 좀 부족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창릉 신도시라고 해서 3기 신도시 자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또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개발이 돼요. 단점과 장점을 굉장히 혼재하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를 교육시키고 살기는 굉장히 좋으나 이 일산의 미래는 리모델링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까지 평당가가 올라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그 재건축 대상지가 있어요. 아주 낡은 아파트인데 연식이 도래했고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그 평촌을 둘러싼 안양권, 범안양권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데, 구안양은 사실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오래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되면서 이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다가 인덕원 주변도 그렇죠. 그 내손구역이라든가 도전구역까지도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안양, 범안양권 일대에는 개발성이 있는 이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去년 하반기 2020년에는 3번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눈길을 다시 끌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제 학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곳은요, 이제 골라주신 지역 중에서는 일산의 오마, 그다음 평촌에 있는 곳이 좋은데, 지금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하실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처분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주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양권에서 나오는 투자금 1억 원 회수 플러스 저축이 가능한 돈 2번 더 모으면 이제 1억 2천. 신용대출 가능하시고 주택담보대출도 40%가 가능하시고 비조정으로 가면 최대 60%, 70%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다시 하시고요. 현재 한 사람의 연봉을 다 모으고 계시잖아요. 이자 계산을 하실 조금 더 예산을 빡빡하게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조금 더 엄마랑 조금 더 살면서 입주권 같은 거나 혹은 분양권 같은 거를 구매를 해두시고 아이가 이제 조금 컸을 때 이사를 들어가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알아보셨던 지역 중에서 성남 지역 아니면 평촌의 인근에 있는 재개발지에서 분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산 지역도 괜찮다고 하시면요, 능곡 지역이라든가 그 삼성 좀 덜 올라서 사실 주거 마련하시는데 큰 부담 없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가는 입시에 대한 학원가는 조금 더 마음을 좀 비우시긴 하셔야겠죠, 그죠? 오늘 사연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제 화성에 대한 호재도 저도 한번 다시 받고 덕분에 화성시청 있는 지역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 사연으로 마련되는 내 집 마련의 신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진솔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연이라도 공감대와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선택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고민을 저 월천대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내 집 마련의 신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루어지시는 거 아시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계약도 연기가 됐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님들 정말 힘내시고요. 이럴 때 집 사고 파는 거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집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주의하시고 용기 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집 마련의 신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